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신한카드 채용 공고 가지고 왔어요. 2024년 상반기 취업 시즌 겪었던 분들 알겠지만 정말 역대급 취업난이 펼쳐졌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티오가 없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취업난이 펼쳐졌는데 그 이유가 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이제 영상에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은행 등등 24년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잘하셔서 이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한카드, 눈앞에 신한카드부터 제대로 한번 넣고 봅시다. 제가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은행 등등 매 분기마다 합격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취업 상담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여러분들 자소서 상태 지금 어떤지, 내 스펙으로 어디 정도 갈 수 있는지 제가 다 평가해서 명확하게 해법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상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신한카드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저는 신한카드가 없습니다. 신한카드가 없는데, 자, 일단 신한카드가 신한금융 계열 신용카드사겠죠. 그런데 2006년에 신한은행과 인수합병한 조흥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를 이관받아서 BC카드 회원사가 됐어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한 게 저도 조흥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아무튼 BC카드 회원사가 되었고 그해 말에 신한금융지주가 1,000만 회원의 LG카드를 인수한 다음에 2007년에 합병하면서 카드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도전의 역사를 가진 신한카드 저희 학생들 계속 합격하고 있고요. 어떤 직무를 뽑는지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신한카드 채용 직무는 마케팅, 지역 영업, IT 개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연고지가 이제 관련이 있다면은 지역 영업 넣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이 정도 좋은 회사면, 이 정도 돈 많이 주는 회사면 지역 영업으로 넣는 게 수도권으로 넣는 것보다 훨씬 취업하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꼭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고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 첫 직장이 평생 직장도 아니고 계속 중고 신입 그리고 업무 커리어 쌓아서 계속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시대에 첫 직장에 커리어 쌓는 게 서울이든 지역이든 똑같은 업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수도권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도 상황을 봐서 조금은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9월 6일 오후 5시 마감이니까 잊지 말고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는 일단 첫 번째 항목은 자, 500자인데 신한카드를 선택한 이유와 그에 따라 기대하고 있는 10년 뒤 본인과 신한카드의 모습을 적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거죠. 이게 500자 내에 두 가지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원래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직무 지원 동기는 빼세요.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가 입사 포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면 됩니다. 자,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서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 작성하는 법은 제가 위에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지원 동기인지 아무 문제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입사업 포부. 입사업 포부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걸 넣으시면 돼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내가 신한카드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입사업 포부를 무슨 열정을 다해서 선배님 말씀 잘 듣고 기존 문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도를 어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본인이 충분한 역량 또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는 근거를 경험 또는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는 항목인데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전문성 있는 경험들을 컴팩트 있게 기술을 하면서 관련 전문성 향상을 풀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내가 업무랑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풀어내는 게 업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게 있다면 이걸 우선으로 풀어내되 만약에 내가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직무에 가장 필요한 캐릭터적인 역량을 선정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걸 선정해서 관련 경험과 함께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전문성 있는 경험, 이제 전자 이 경험을 보면은 당연히 인턴 등 중고 신입 경험이 있으면은 그걸 위주로 풀어내야 돼요. 업무를 했다는 것만큼 어필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 신입이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명확하게 나오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뭐 데이터 역량, 협상력 이런 것들을 업무랑 연결시켜서 관련된 교육 이수, 뭐 프로젝트 활동, 뭐 대외 활동 이런 거를 풀어내도 괜찮겠죠. 자, 스토리텔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항목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살면서 가장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의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기술하는 항목인데, 이게 관련된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하는 항목이에요. 만약에 아까 이전에 이번 항목도 내가 경험 항목을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항목은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이거 경험을 나열하는 식으로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열하는 식으로 적으면 마치 국사책의 위인 업적 외우듯이 봐야 돼요. 그걸 누가 그렇게 보고 있겠어요. 자소서에서 경험 항목에서 가장 어필할 거는 내가 매출을 5% 향상시켰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업무 경험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스토리를 넣어서 초반부터 후반까지 한 방에 한 획에 읽힐 수 있게끔 몰입감 있게 스토리를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사건으로 꽉 찼지만 이 안에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려지는 게 결국 이런 경험 관련된 글이거든요. 이런 느낌의 글을 쓰는 사람은 이런 느낌의 사람일 거고, 이런 느낌의 글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느낌일 거다.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넣지 않으면 그게 아예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잘못 쓴 친구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필할 거는 나의 프로젝트 한 거 자랑, 매출 향상시킨 거 자랑이 아니라 항목마다 다르겠지만 가치관, 열정, 뭐 추진력 이런 걸 어필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후에 문제점을 풀어내야 돼요. 문제점이 뭔지 풀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스토리텔링 항목도 문제점을 명확하게 적을 때, 문제점이 있고 주인공이 실현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읽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몰입되기 시작하고 흡입되기 시작하고 공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점이 명확해야 그 뒤에 내가 뭔가를 했다는 얘기를 촤라락 적을 때, 그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 왜 이걸 했는지가 명확하게 당위성이 입증되고 명분이 있고, 내가 한 게 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할 수 있겠죠. 문제점을 작성하고, 상황과 문제점은 앞에 타이트하게 짧게 작성하고 그 뒤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스터서를 만든 게 있는데,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적거나 아니면은 열의를 다한 게 조직 관련된 거면은 사실 협업했던 경험이나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도 개선 경험을 저는 업무 효율화로 마쳤기 때문에, 업무 효율화 시킨 것 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의를 다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생각하는 신한카드의 비즈니스의 경제 상대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신한카드의 비전 관점에서 비교 기술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일단은 경쟁 상대인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 꼭 카드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도 경쟁 카드사는 어디냐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이제 다양한 업종에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도 눈에 확 띄겠죠. 단순히 어디 카드사 쓰는 것보다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선정한 기업의 장점을 작성한 다음에 신한카드하고 이제 맞물리는 부분, 왜 굳이 이 회사를 선정했는지를 장점과 함께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후반부에 풀어내면서 그러한 부분을 비전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풀어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한카드 채용 공고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를 보고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상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직무랑 취업 전략,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 스펙 평가, 자소서 평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